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국가 입장과 가계 입장은 다릅니다. 가계 입장에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죠. 자본소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합니다. 부동산 주식에 투자합니다. 국가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의 특징은 이런 공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돈을 벌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가난해집니다. 이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국가가 운영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실물 투자입니다. 2020년 미국은 팬데믹으로 껍데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 내 공장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달러를 찍어내서 소비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은 공급망 확충에 들어갑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제조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공장은 미국 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이폰, 테슬라, 차량, 반도체를 만들면 고임금으로 이익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주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꿈은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재벌들도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만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북한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삼성전자는 망하게 됩니다. 세계 1위 국가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바이든의 방안,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초정, 펠로시 방안이 모두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재용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관심이 없습니다. 2020년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국내에서 20억 하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미국의 집을 매입하고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재벌들도 똑같죠. 개인이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재벌들도 미국과 한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미국은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면 우리나라는 소유자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팀쿡, 일론 머스크, 젠슨 황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합니다. 이재용은 배당금이 주수입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녀에게 상속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상속이 목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은 공급망 확충을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서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1980년대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강성노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기 원하죠.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우대해주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 돈을 저축만 하면 나라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생필품 등을 동네 가게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현재에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소비합니다. 쿠팡과 같은 배송업체가 성장하고 배송업의 일자리는 많아집니다. 쿠팡, 대한통운 등의 일자리는 넘칩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인해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죠. 요즘 편의점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하루 일해보면 편의점이 얼마나 꿀알바인지를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에 상장된 회사는 쿠팡이 아니라 쿠팡잉크입니다. 쿠팡 지분 100%를 보유자가 쿠팡잉크입니다. 쿠팡잉크의 주주분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김범석 지분율은 10.2%였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33.1%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분에 정치인과 고위직 관료들의 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분을 숨기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모펀드, 투자조합, 특정금전 신탁, 유한회사, 각종 법인을 만드는 등 아주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TRS를 통한 유한회사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일자리가 줄어들어야 젊은이들은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쿠팡 물류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의 경우 단기 알바는 외노자를 뽑지 않습니다. 계약직부터 외노자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쿠팡은 자국민으로부터 인력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쿠팡은 인력난에 처하게 됩니다. 프로야구가 인기가 생기면 프로야구로 알바들이 이동하게 되죠. 프로야구장 입구나 안에서 알바가 쿠팡보다 훨씬 쉽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쿠팡 등 물류센터 알바는 경기 불황 알바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현재 쿠팡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고위직 관료직들이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이유가 윗대가리들이 썩었기 때문이죠.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부동산을 띄워서 소비를 못하게 해야 경기는 침체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쿠팡으로 오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쿠팡에 일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쿠팡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경기를 침체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현재 정부가 밸류업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경기는 더욱더 침체됩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경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가속화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현재 정부가 초등학생보다 못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쿠팡과 같은 물류센터를 위해서 경기 침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박정희의 전두환은 인권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현 정부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소비와 투자는 죽은 지 오래이고 수출도 곧 줄어들 것입니다. 국내 재벌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곧 배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